제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지성 권영민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거 채팅창도 좀 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계를 진짜 못 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튕기고 혹시나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동안. 일단 MCM에 초대받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초기 사업자 때 나 진짜 경험 많이 쌓아가지고 스토리 많은 사업자 돼서 MCM에 초대받고 싶다. 맨날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대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막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감히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나? 막 이 소심한 건지 겸손해지는 건지 모르겠는 약간 중간 애매한 그런 감정 상태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제 그냥 성장 스토리랑 제가 집중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진짜 사실들만 공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요 짤을 봤어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유키즈에 그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인데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이 일하다가 내가 이제 조금 집중이 안 된다.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과부하가 걸렸다 하면 본인이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각자 활동을 하러 간대요. 그 환경이 이제 회사 내에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오른다면 퇴근을 해도 된대요.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여유롭고 자유로운 것만 되게 부각해서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유함 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고 구글 쉬운 곳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뉴스킨 같은 거예요. 저희가 자유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자유를 책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책임하고 계시는지, 이 자유를 빨리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뉴스킨 안에서도 빠른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뉴스킨 하기 전에 집중해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잖아요. 자유를 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오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뭔가 열심히 했어. 저번 달에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없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벌써 8월도 반이 지났어요. 근데 뉴스킨 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잖아요. 지금 제가 뉴스킨 한 지 6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뉴스킨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좀 느리고. 근데 이거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근데 사분면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는 너무 평범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변하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피킨에 따라 겪는 문제의 크기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야 되죠. 결국 뉴스킨은. 그러니까 이제 EBA가 되니까 내 거도 파트너 거도 관리한다고 팀 키운다고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시간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잠도 더 줄여가지고 부지런해져야 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내 것도 잘해야 되는데 파트너 것도 더 잘 시켜야 되고 잘 챙겨야 되니까 근데 내 시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시간에 조금 빠졌었어요. 누구나 여기는 파트너가 생겨야 되고 파트너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조직을 내가 만들 건데 니 거 내 거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은 한정적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플랜이라는 걸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우리 탱코어는 오늘 했던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점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플랜이라고 그 다이어리 있거든요. 내가 내 시간을 다음날 어떻게 쓸 건지 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시간별로. 근데 이거를 스스로 잘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 숙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끔 일단 이해를 먼저 하고 만드는 거.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피드백 받는 거. 근데 하루 계획을 적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을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시스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다. 육아맘이다 보니까 애들 픽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또 결국에는 그걸 해내는 육아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스템에서 스폰서가 시켜 가지고 매일 그냥 앉아 있기만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아까 보니깐 100 명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내 파트너라면 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통제받은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깐 진짜 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거를 통제를 하지도 못했고 알려주지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는데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사는 삶이 싫었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한 건데 뉴스킨에 와 가지고 지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내 사업인지를 인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잡이 아니라 전업하신 분들은 내 계획하에 모든 것을 진짜 통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 하나도 경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조직을 경영하고 시스템을 경영하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알려주는 것을 요즘에는 제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목표페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뭐 2-3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서로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목표가 이제 결이 비슷하다면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상을 듣자마자 한 달에 진짜 억대를 벌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어요. 어. 그러면 내가 그런 억대의 진짜 연봉, 월봉을 받고 싶어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이제 올인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10 원짜리 뉴스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태였거든요, 저는. 못 하겠고 하기 싫고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 투성이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가 목표가 정해지면 스폰서는 아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그때부터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목표나 Y가 분명하지 않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자꾸 떨어진다면 하루 정도는 저는 이런 생각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먼저 그 24 시간 플랜을 세우기 전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관리가 저는 뉴스킨 3년 차까지는 진짜 집중하라고 많이 알려줘요. 지금 벨로시티이기도 하고 1 개월 트랙도 있어서 요즘은 잘 사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내가 하고자 하면 시작하자마자 월급 2 배도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안전한 권리 소득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일인데 그거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이 세 가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프로스펙터를 만나면 제가 이제 24 시간 플랜을 적으면서 막 제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깐 그분들의 하루는 어떤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아침에 한 6시 7시 부터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일 나가서 10 시간씩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이런 기회를 모르고 닫았고 살면 평생 그렇게 본인의 시간을 남에게 다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이제 빨간 날이고 또 하니까 뭐 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휴가철이라서 가족끼리 또 여유 시간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거나 연속이 되면 안 되죠. 뉴스키는 맨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LTO를 준비하는 시기니까 잠시 자유를 통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자영업할 때 손님 때문에 막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와 이러면서 막 삭히잖아요, 스스로. 근데 이제 인생 바꾸려고 왔는데 스폰서가 뭐 파트너가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감정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가계부 쓰시는 분 계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가계부 쓸 만한 돈도 없었지만서도.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이사를 가는 게 목표라 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계부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랑 저는 아기가 없으니까 둘이서 살잖아요. 근데 한 10일 정도 저희 이제 식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둘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문 닫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이 넘게 쓴 거예요, 돈을. 식비를. 진짜 많이 먹고 살죠, 지금. 진짜 많이 먹죠. 네, 진짜 이거 뭐 저희 둘이 먹은 게 아니라 뭐 파트너 지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먹는데 돈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보니까 이 재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정각이 또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하지 않고 내장고를 생각하지 않고 쓸 때까지는 재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기질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TR90 그렇게 치면 저희 맨날 말하잖아요. 하루에 먹는 외식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 사람마다 타고난 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 극한에 몰릴 때 나오는 성향, 내가 술이 만취가 됐을 때 나오는 그런 성향 있잖아요. 그런 성향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성향도 있고, 이런 나의 성향과 기질을 조금 파악해서 알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타고난 성향은 변하지 않는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성품이 변한다 하잖아요. 그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우리가 매일 하는 감사일기, 세미나 독서 이런 훈련들이 있죠. 저는 뉴스킨을 하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스템을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시스템 안 듣고 일 안 하면 감 잃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지만. 윈닝그룹의 그 수장님이신 곧 천만장자가 되는 최숙희 사장님도 인스타그램 보면 제일 빨리 일어나죠. 제일 빨리 일어나가지고 진짜 부지런하시잖아요. 매일 바이크 타시고 매일 책 읽으시고. 저는 지금 한 달에 2권 읽는 것도 벅찬데 최숙희 사장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런 잠재의식까지 다 변화하려면 너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완전 감정의 노예였어요. 어느 정도의 감정의 노예였냐면 일이 안 풀리는 날이 있지. 아침부터 막 잠도 막 늦잠 자가지고 알람 소리 못 들어서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다 꼬이는 날, 막 차 다 놓치고 막 신호 계속 걸리고 그런 날 이제 제가 막 모든 일들이 겹쳐가지고 안 되는데 이 스폰서링을 받고 있었어요. 전화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일이 안 좋은 일이 겹치죠.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푼다라고 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내 감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남편과 스폰서 사이밖에 없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 우리 센터 앞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한테 이제 그 벌금 딱지를 딱 주는 거야, 하필이면. 근데 그것마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스폰서링을 받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완전 초기 사업자 때인데. 한 1년 차 때인가? 뉴스킨 한지? 진짜 그런 적도 있었고, 콜다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전단지를 그날 되게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장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전단지를 들고 오냐. 막 들고 오면 이제 뭐 서로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를 처음 갔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를 처음 왔는데 언니 이러면서 또 싸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막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어요. 이제 인맥이 없어가지고 막 아파트에 막 계단 타기를 하러 막 붙이는데 전화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죠. 전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아주머니께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문에 페인트를 어제 발라놨는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돈을 내라니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사실 잘 없죠. 근데 저한테 겹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엉엉 울고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진짜 제 안에 망할 놈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운은 저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뉴스킨하고 2, 3년 동안. 그게 저에게 오는 문제들을 저는 외부의 탓으로 자꾸 돌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독서 미팅 하면서 시크릿을 읽고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부정의 주파수가 우주를 통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계속 돌아온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런 상황이 살면서 안 생길 순 없죠. 맨날 행복할 수 있나요? 근데 내가 부정을 끊어내는 방법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제가 27살에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800GV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시죠? 저는 그랬어요. 진짜 완전 최악이었어요. 플렉스 블록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써가지고 이제 막 너덜너덜 사업자가 이제 이번 달에 곧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저랑 똑같이 이제 한 2주 뒤에 시작했던 제 1대 이제 진라이 사장님이 계시는데, 진라이 사장님은 어머니가 완전 빅라인이었어요. 딱 이제 어머니 라인, 딱 이제 40대, 50대, 진짜 제일 그 씀씀이 크신 어머니 군단들이 많으셔가지고 집에 굉장히 탄탄했어요. 거기다가 또 자영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투잡이셨거든요. 라이 사장님은. 근데 너무 잘하고, 빌드 스쿨 달성하고, 근데 나는 스폰서니까 막 하라고 지원 가지고, 막 힘든 티 못 내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기룡 사장님한테 부럽다고, 열받는다고, 억울하다면서, 나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면서, 남이 아닌데, 그죠?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러면서 스폰서님한테 남편 리크루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비전 다 떨어뜨려 놓고 내가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부정에 제 꿈이 많이 빼앗길 뻔했거든요. 제 상황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부정을 끊어냈을 수 있었던 진짜 빠른 방법은 혼자서 셀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걸어 다니면서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만큼 힘들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비전 세미나를 틀어놓고 잔 적도 있어요. 1%의 잠재의식까지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진짜 변화하고 싶어서. 근데 심각한 거는 본인이 부정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혼자만 부정적이면 되는데 이거를 팀에 전념을 시켜가지고 이 큰일 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핀업이 자꾸 안 되고 결과가 자꾸 안 나오고 이런 이유들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스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라클모닝.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공학원을 적고 있는데 유튜브에 켈리체 성공학원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좋아요. 메타를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니까 한 2달 동안은 이 에너지를 다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다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니까 한 2달, 1달 반, 2달만 사장님들 한번 일찍 일어나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한번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뭘 할 때 에너지가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 행동, 기분,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진짜로 행복해야지 리크루팅이 돼요. 방금 앞전에 마이스토리 하셨던 사장님도 다른 거 없죠?
뭐 먼저 보상 풀었나요? 먼저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보여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거야라고 궁금증이 유발되죠. 어. 인상을 내야지 제품에 확신이 생겨서 나만의 그런 주력 아이템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뉴스킨을 만나서 변화한 제 생각 마인드를 정말 많이 알리고 다녔어요. 요즘은 자기 계발, 이렇게 행복한 거, 에너지 얻는 거에 니즈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서 미팅이나 막 같이 운동하는 요런 자기 계발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얘기한 적도 없는데 초대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리크루팅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문화를 즐겨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를 집중했을 때부터 제가 리프팅 그 스타스쿨 투잡 시스템까지 오프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빠진 적이 손꼽을 정도로 좀 완벽하게 시스템 100% 올인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2년 동안 핀업도 못하고 3,000 GB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잘하고 있다. 800 GB밖에 못했는데 3,000 GB 했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하면서 막 저 혼자서 막 그렇게 상상에 이제 빠져 가지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행복했으니까 뭐. 근데 저는 시스템 좀비였어요. 시스템을 다 듣고 나서 거기서 다 가르쳐 줬죠, 1 시간 동안. 그래 가지고 나와서 뭘 생각하냐면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스템에서도 다 가르쳐 주고 스폰서도 가르쳐 줬고 팀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결국에 점검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하는 척하면서 액션 페이킹만 하다가 2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예, 저번 달에 있었던 얼리버드 스페셜 있죠. 2 주에 2,000 포인트 하는 거. 그런 작은 목표를 이루는 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내 목표가 이번 달에 EBP다, 막 SBA다 하는데 얼리버드를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석세스 트립 도전할 때 OB가 모질라 가지고 달성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막 몇만씩 이렇게 도전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의 확신의 크기를 좀 키워주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 막 만지부하고 싶다. 막 외치는데 주변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삶과 현실 행동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갭이 큰 만큼 결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강의가 이 저녁 시간에 너무 부담스럽진 않죠? 네. 그냥 저는 목표라는 거 맨날 외치잖아요, 저희. 근데 영혼이 없는 목표는 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의 성공을 자꾸 의심해요. 내가 만약에 5,000 GV가 목표다. 그러면 EBP가 목표가 아니라 5,000 GB가 목표를 외쳐보시는 거예요. 그럼 5,000 GB의 목표 이뤘어. 그럼 내 에너지 완전히 올라가서 그달 바로 하루만 해도 EBP 달성하실 수 있을걸요. 진짜 가슴 떨리는 목표를 외치셔야 돼요. 누군가랑 비교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끝점은 같아요. 내가 잘 나가다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다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믿는 힘은 내 스스로 질문을 해서 내가 그 대답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PA 첫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4321이 이제 6개월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두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스로 5,000 GV 예의만 지키셔도 다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사람, 응? 진짜 반강제적으로 할 건데 할 거냐 해 가지고 할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이제 특공대 같은 걸 만들어요. 시스템, 특공대 시스템. 이왕 성공하려고 왔으면은 좀 억지로 불편하게 반강제적이라도 내가 스스로 못하겠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에도 일반 병사가 있는 것처럼 간절하면 특공대 지원하죠. 내가 좀 빡신데 가고 싶다. 남자분들 자부심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죠. 해병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훈련부터 다르죠. 일단 정신 교육시키는 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어. 진짜 내 성공에 배려하지 말고 빨리 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가 한두 분씩 막 생기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중요한 건 누가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파트너 사장님이 결과를 못 내고 잘 따라오지 못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안 가르쳐 줬지? 저 사람이 왜 자꾸 내랑 박수가 안 맞지? 뭘 더 해줘야 되지? 되게 불안했어요. 떠나갈까 봐. 근데 사실 제가 알려줄 게 더 이상 없더라고요. 유튜브만 들어도 성공학 강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이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내려놓으니까 할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비즈니스는 더 잘 되고, 같은 거 가르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진짜 이 일은 성장해야 되겠구나. 먼저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 1대 스폰서 지선영민 사장님은 원래 제 2대 스폰서였어요. 제가 롤업이 됐거든요. 스폰서가 뉴스킨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리크루팅하고 있는 프로스펙터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스폰서는 저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알려주신 감사한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검토해서 선택한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옆에 누가 그만두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그런 페이크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았고, 결과가 진짜 안 나올 때 한 3년 됐는데 나 진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선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미연아, 네가 옛날에 전 직장에서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일했을 때 네 일 잘하드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을 전공해서 원래 그 백화점 1층 브랜드 맥에 있었거든요. 맥은 진짜 메이크업 스킬을 많이 가르치고 시험도 많이 치고 되게 좀 빡쳐요, 메이크업으로서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비를 엄청 많이 들였어요, 메이크업에. 근데 저는 타고난 똥손이고 재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가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옛날에 남의 눈썹을 그리면서 진짜 울었어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진짜 소비자분이 이거 뭐냐고 얘기하신 적도 많았고, 근데 3년 정도 되니까 진짜 제가 눈 감고도 눈썹을 그리겠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이 될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아, 나는 느리구나. 뉴스킨 안 해도 3년, 네, 버텨보자.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폰서 사장님 어때요? 100%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사람인데 스폰서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죠. 저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TR라인 T를 6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날씬해 보이는 척은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날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핑계를 대자면 저희 이제 유럽은 그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사람은 먹고 만나고 저희 또 20대잖아요.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팀을 키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리더니까 제가 제일 많이 먹었겠죠. 원래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뺐어요. 근데, 박상용 사장님도 13번에서 뺐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찌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전해볼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미연 사장님은, 이번에가 아니고 뭐 착각을 했어요. 기차팀장이다. 미연 사장님 왜 살을 못 빼는 거야? 내 스폰서 사장님, TR라인 T 이거 증명해내는 거라면 맞아. 이러면서 임상 왜 못 내는 거야? 이러면서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만 날씬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임상 내면. 그래서 스폰서의 완벽함을 바라지 말고 찝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TR 임상 많이 내시고 제가 AR로 그 EBP 창출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EBP 특공대가 7월 달에 이제 5개월째로 막을 내렸어요. EBP가 너무 많이 나와서. EBP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 1대가 세팅된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8000GV로 EBP를 달성을 하셨다 보니까 성장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스탑! 하고, 이제 LT라인을 이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앰버서더 특공대를 집중하고 있어요.
팀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는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리더가 되면 받아들여야죠. 뭐. 더 많이 변화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저는 사소한 감정 문제에 시간 낭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해하자, 사랑하자,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진짜 막 이만한 문제가 요만해져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요거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데 한날 그 스폰서의 지선 사장님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지선 사장님 얘기가. 그래가지고 표정이 엄청 그 에너지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스폰서한테. 그래서 미연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 일 없는데 했는데 계속 듣기 싫은 뭐 거슬리는 거예요. 뭐가. 제가 왜 이렇지? 하고 봤더니 제 마음이 엄청 뾰족한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스폰서장님이 눈치를 채시고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긴 대화 끝에 제가 깨달은 거는 그때 제가 일이 안 풀리고 있을 때였어요. 막 많은 뭐 개인적인 이제 일 문제도 있었고 가족 문제, 그 다음에 뭐 뉴스킨도 잘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다 듣기 싫으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뾰족해가지고. 그 뾰족한 거에 제가 찔리고 있었던 거죠. 태도가 그런 부정 때문에 드러나고 있었는데 솔직해지면 돼요. 사람인데 늘 좋을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빨리 나쁜 감정을 인정해서 버리면 돼요.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제 감정에 포커스가 됐다면 아마 제 생각의 틀이 더 작아져가지고 모든 게 다 거슬렸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부정의 싹, 작은 부정의 싹도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올바른 판단과 이런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스폰서한테 꼭 요청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타고난 이 그릇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담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제의 나보다 더 큰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비즈니스 상황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자로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과정이야라고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굉장히 달콤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이 비애를 달성해 보니까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든 일도 아니었고 3년 동안 메이크업 못 해가지고 눈썹 못 그려서 울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진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저 그냥 여기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매일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뭔가를 요청하면 그들도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보고 배우겠지 하고 제가 그냥 답답하니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들은 못하니까 계속 답답하고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다 알아서 잘하는데 너무 저 혼자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꽉 쥐고 아무것도 뭐 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 예전에는 스폰서 사장님이 위임하시는 거를 또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다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마인드가 별로였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니까 모두가 이끄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메타가 오기 전에 혼자서 메타를 유통할 건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시킬 건지 정답은 모두가 이끌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 때까지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운전을 못해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남편이랑 같이 부부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타지나 장거리 갈 때 이제 태워주는데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옷가게 하면서 이제 옷가게를 크게 말아먹어가지고 마이너스 4천만 원인 상태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돈도 없는데 GV는 800 GV하고 있고 굉장히 우울했겠죠. 찌질의 극판왕이었어 진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찌질할 때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된 내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찌질해지면 안 되니까. 어. 제가 타고 다니는 그런 대중교통이 저는 포르쉐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인데 막 가죽 냄새도 나고 내릴 때에도 포르쉐에서 내리는 것처럼 조금 숙여가지고 내려보기도 하고 명품 가방도 없는데 맨날 그런 명품인 것처럼도 하고 요즘은 잘 사시는 분들이 뉴스키를 많이 선택하셔가지고 저랑 비슷한 상황은 잘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네, 공감이 가신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이번 달에 5천 집을 달성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PK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메타를 공부를 해도 마이크로 바이옴 막 말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안 떨려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두 개만 기억나요. 마이크로 바이옴과 제가 그 메타를 먹으면 이제 날씬해질 것 같더라고요. 뚱보균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왠지 얘는 날 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최숙희 사장님이 이제 3일째 먹은 후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숙희 사장님이 34%의 그 체지방이 무슨 술을 써도 안 떨어지셨대요.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메타 먹고 3일 만에 30%까지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에 숙변이 저희 장약 있죠. 정은경 사장님 얘기해 주신 그 장약을 먹었을 때처럼 나오셨대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조금 이제 묵직한 변이 나오시면서 이게 남의 변인데 이 체지방인데 제가 함부로 공개해서 죄송하지만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제가 너무 가슴 떨려서. 그래서 막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먹었는데 우리 바디갈바닉 한 15분 하면 어떠나요? 여기 다 내려가죠. 그 가벼운 느낌이 메타를 먹었는데 느껴졌대요. 3일 만에. 대박이죠. 제가 이걸 듣고 있는데 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래요.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9월 10일 날 우리가 모두 선체험을 할 수 있는데 EBP를 안 가신다니 말이 됩니까? 무조건 EBP 복귀하시고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후기를 SNS에 저는 맨날 올릴 거예요. 스토리에. 이거를 내가 안 먹어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그렇겠구나, 똥꼬균이 없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들으니까 와, 이건 진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 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20일, 5일 남았습니다, 사장님들. 할 수 있어요. 꼭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했다고 해놓고 기네요, 그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PPT가 20 몇 장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봤을 때 한 30분, 40분 되겠구나 했는데 말이 많아졌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생이 4년 전에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굉장히 욜로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해가지고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입덧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하다고 여기 보면 지금도 울고 있다. 냉면을 먹으면서 계속 울고 있다 하길래 제가 임신 최초 여성이다. 네가 이 우리 지구에서 임신을 처음으로 한 여자다라고 할 정도로 막 이상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동생이니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7개월인데 오라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갔어요. 제주도를 그래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엄마가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사한다고 이제 휴무를 잘 못 빼시는데 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갖고 내가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가기 불편해하는 느낌인 거예요. 엄마들은 항상 그렇죠. 저희가 막둥이라서 또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전화했죠. 내가 돈 다 낼게. 걱정하지 마라. 온나 이렇게 했는데 며칠 동안 장사도 안 되고 막 세금 내고 막 하니까 뭐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남았다고 저한테 1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제 눈물이 나는데 참았습니다. 네, 저희 엄마 가게가 진짜 맛집이에요. 자갈치 꼼장어인데 현금 장사라서 엄청 잘 돼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근데도 한 푼 더 벌겠다고 제주도를 갔는데 1박 2일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값도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해가지고 2박 3일 같이 모시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왔는데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엄마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싫어서 뉴스킨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의리의리한 막 신라 호텔 가가지고 뭐 패키지 끊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Y이기도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꼭 PA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신규 사장님들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왔을 때보다 엄청 지금 메타 덕분인 것 같아요. 폭발 지금,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마스를 안 넣었어요. 근데 제가 27살에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단계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상한 시선으로 속상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친구도 없어가지고 맨날 SNS로 인맥 찾고, 그랬더니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시스템 속에서 진짜 많이 변하고 배우니까 진짜 내 사람, 좋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6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진짜 끔찍해요, 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는 많이 성장했고, 사장님들께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니까 안다. 이 생각으로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과정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사실 뭐 과정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 메타의 기회를 같이 잘 준비해서 꼭 증명해내는 사업자가 되도록 합시다. 파이팅!